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북공정 하면 막연하게 중국의 역사 왜곡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던 조공, 책봉, 위소, 토사제도 등을 중국의 역사적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청나라 시대 영토를 기준으로 주변 왕조들과 인접 세력을 모두 지방 정권과 소수민족으로 규정해 중화민족이라는 큰 틀에 가두려는 연구 사업입니다. 즉 역사 왜곡은 수단일 뿐 진짜 목적은 정확히 말해 고구려를 포함한 주변 왕조들을 중화민족이라는 틀에 가두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계획인 것이죠. 이는 1983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라는 조직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2년 동북 변강 역사 현상 계열 연구 공정, 줄여서 동북공정이라는 5년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시킵니다. 중국은 2006년 이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덮어뒀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프로젝트 동북공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 뜨거운 이슈였던 조선 구마사 논란입니다.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을 건드렸습니다. 작가는 세종의 입을 빌어 조상을 욕하고 스스로를 난봉꾼을 꿈꾸는 인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극중 충녕대군은 자신의 호위무사에게 보위를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공연히 큰형님 눈밖에 나기 전에 나도 주색 잡기 좀 배워볼까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없는 충녕이 체념하고 탈선을 꿈꾼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종대왕을 완벽하게 왜곡했습니다. 충녕군 시절의 세종은 탈선은커녕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주색 잡기나 할 만큼 심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극중 역사 고증은 더 심각합니다. 충녕대군은 구마사제 일행에게 월병과 피단 등 중국 음식을 대접하기까지 하고 술병에는 중국식으로 빨간 종이에 술 주자가 적혀 있습니다. 기생집 외부와 내부 역시 중국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1화에서는 양녕대군의 손에는 중국 검이 들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은 양녕이 든 칼 모양이 사극에서 나오던 것과 달라 검색해봤더니 수제 중국검을 판매하는 사진이 나왔다며 다다오라는 중국 무술 수련용 대도라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 소품이 이미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중국 검이 쓰였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엉망을 넘어 일부러 중국의 동북공정에 일조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요. 2화에서는 놀이패가 풍물놀이에 맞추어 농악물을 추는 장면이 길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농악물을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들이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9년 중국이 중국 조선족 농악물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킨 것과 연결되는데요.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말투를 쓰는 인물이 농악물을 추는 것에 대해 동북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직접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조선 구마사는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비디오 플랫폼에서 황당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티비의 소개글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드라마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북한의 영문식 표기로 명시돼 자칫 북한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로 오인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 구마사의 역사 왜곡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조선 구마사 역사 왜곡이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서 조선 구마사 갤러리 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무려 지난해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를 관리하는 부매니저의 아이디가 이상합니다. 부매니저의 영어 아이디는 한글로 변환하면 목단강 처녀로, 목단강은 중국 동북부를 흐르는 중국 송어강의 최대 지류입니다. 이를 알게 된 조선 구마사 갤러리 회원들이 중국인이냐고 따지자 궁지에 몰린 부매니저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부인하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현재 조선 구마사의 DC인사이드 갤러리 페이지도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구마사의 작가는 무려 5년 전부터 한국 역사 관련 드라마를 집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는 안흥칠연대기라는 제목도 보이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조선 구마사 작가는 2015년 안흥칠연대기를 어문 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안흥칠은 안중근 의사가 어릴 때 쓰던 아명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최근 중국 바이두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명시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안흥칠 연대기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같은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연이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발빠르게 힘을 모으게 됩니다.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자 광고를 편성한 기업들이 줄줄이 손절에 나서 결국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명인제약이 공식 홈페이지에 조선구마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음을 공지했고, 삼성전자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조선구마사에 대한 광고를 철회한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기업들의 광고 중단은 줄을 이었습니다. 광고를 철회한 기업은 금성침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블랙야크, 쿠쿠, 시몬스, 웰빙푸드, 시스팡, 에이스침대, 바디프렌드,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KT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문경시는 조선구마사에 지급한 영화,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환수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작년 11월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을 이용하면서 사용료 284만원을 내고 지역 제작비 중 20%인 36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역에서 사용한 숙박비, 식비, 유류비, 중장비 사용료 등 인센티브를 돌려받기 위해 제작사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경시는 드라마 끝부분에 나오는 장소 협찬까지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남 나주시도 영상 테마파크 사용과 관련해 체결했던 제작 지원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국민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선구마사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동의는 청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자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역사적 사실과 무관할 수 있냐, 처음부터 판타지로 풀어내려면 모든 등장인물을 새롭게 창조했어야 한다. 이렇게 심각한 역사 왜곡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게 재발 방지를 청와대에 요청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행동에 나선 지 불과 5일 만에 제작비 320억 원을 들여 80%나 촬영을 마친 동북공정 드라마는 사상 초유의 폐지라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SBS는 26일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방영권료 대부분을 선지급한 상황이라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이 우려되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역사 왜곡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끈질깁니다. 아직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한류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남아있는데요. 제2의 조선구마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의 경우 5년 안에 유료 가입자 절반을 해외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한국 드라마 판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지리산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리산의 제작비 약 300억 원 중 80%를 아이치의 투자금으로 해결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중국 자본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중국의 달콤한 돈에 길들여지면 훗날 자본 종속이 심해져서 한류가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없다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사 왜곡에 맞서 한국의 방송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BS 대하사극이 5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32부작 규모로 편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5년 만에 부활하는 KBS 대하사극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태종 시기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통 대하사극을 조만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KBS 1 TV 채널 9번에서 하던 대하사극을 정말 재미있게 봐왔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된 정통 사극을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국내 사극은 침체기를 맞아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에서 정확한 고증을 기반으로 한 진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